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문을 엽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켰는데요. 모두들 기분 좋은 목요일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 시장 색깔과 상관없이 매일 기분 좋은 장세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저희 개인의 선택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의 선택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도 시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온도 하나씩 높여가면서 짚어보고요. 앞으로 더욱 뜨겁게 내 계좌를 달궈줄 관심주까지 방송 말미에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의 유용한 정보 오늘도 가득 충전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투자자분들을 모두 이롭게 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계신 그분입니다. 이주연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개인의 선택에서는 이렇게 한 주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서 목요일에 이렇게 나오게 되셨잖아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개인분들이 네. 간택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오늘 아무래도 좀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방송 끝날 때까지 시청 잘 집중해서 하신다라면 좀 상당히 괜찮은 팁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내일도 참 더 시장에서 승리하는 전략들, 꿀팁들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이주연 파트너님,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어저께 제가 머니 트렌드에 나와서 네. 오늘 시장이 좋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이 거의 예상대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환율이 오늘 좀 의외로 그 달러 인덱스가 조정을 받았어요. 제가 예상했던 네.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좀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괜찮았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사실 지금 상황에서 외인들의 수급이 국내 증시로 돌아오기는 힘들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기관의 수급이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시장이 좀 반색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0일 이평선을 저항으로 받고 2, 3일 정도 조정받고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갭으로 상승 돌파 후에 안착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한 2,800포인트까지는 상승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800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자, 어제 2부까지 보신 분들은 오늘 시장이 정말 이주연 파트너가 어제 머니트렌드에서 이야기해 주신 그대로 흘러가는 모습 지켜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한 발짝 더 먼저 알아보고 함께 대응하고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내가 조금 더 빨리 시장에서 대응하고 더 높은 수익률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개인의 선택 8위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8위 종목은 동신건설이 차지를 했습니다. 네, 동신건설 오늘 흐름 보면요. 9.54% 상승이 나왔고 31,000원을 종가 형성했는데요. 초반에 힘있게 올라줬고 반쯤 반납하는가 싶더니 다시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윗골이 길게 안 달고 마무리를 했어요. 네. 오늘 보니까 외인과 기관 수급 다 들어왔고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최근 상한가도 갔었잖아요.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 관련해서는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섹터들이 지금 건설도 있고 원전도 있고 한데 이런 섹터는 앞으로 좀 좋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 정부 정책 수혜주들 중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정부에서 이제 미는 그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제 MB 정부 때 보면 4대강 산업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갔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정권 교체가 일어난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 주거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좀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규제 완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대장동 뭐 일타 강사 해가지고 이 지난 대선에서 굉장히 좀 원희룡 지사도 이름 날리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 보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뭐 식견이라든지 아니면 전략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GTX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 철도를 갖다가 좀 더 다변화시키는 상황으로 뭐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사람들의 생활 여건을 갖다 좀 더 괜찮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재건축 관련된 부분들, 건설 관련된 부분들은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 이제 대선 테마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랐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네.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은 앞전에 보시면 이제 그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대선주로 올랐을 때는 이재명 관련주로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이런 규제 완화라든지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같이 좀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워낙에 상한가를 가고 뭐 점상도 가고 강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도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는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끼를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대시세를 크게 냈던 종목들이 저점 내려와서 반등 나오는 시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새로운 모멘텀으로 좀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하락 트렌드 안에 좀 갇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대선주로서 움직이기보다는 이제 정책 테마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3월 달에 거래량이 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거치고 지금 또 상한가를 보내면서 전고점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못해도 뭐 이 추세대 상단 자리까지는 올려줄 가능성이, 그러니까 33,000원이라는 이 저항대까지는 좀 올라설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저 위에 5만 원대 위로 이렇게 좀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네. 이번에 이 추세대 상단을 돌파하고 주가가 올라서지 못한다면 다시 좀 보기는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지금 바닥권에서 강하게 시세 이제 올라와주고 지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N자 상승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최대치로 목표를 잡아볼 수 있지 않겠나. 뭐 38,000원에서 4만 원 밴드 정도가 목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장 초반부터 동신건설이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눌려 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뭐 자연과 환경이라든지 이화공룡이라든지 이 중소건설사 관련주들 함께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쪽 테마도 역시나 여전히 살아있고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공략하신 분들께서는 저항자리 오면 짧게 매도를 하시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건설주들 대체로 강세였는데, 동신건설은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도 하락 추세 안에 있다는 점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데, 저항선까지는 다시 올라주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단기적으로 38,000원, 4만 원대 보고 접근하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5만 원대 갖고 계신 분들은요, 저항선 돌파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절 각오도 좀 하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또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8위 종목 동신건설 만나봤고요. 7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7위는 룽투코리아가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흐름 보면요. 자, 11.9% 상승이 나왔고 9,03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윗꼬리를 좀 달긴 했는데 장중 내내 강세였어요. 자, 오늘 외인 기관은 다 빠지고 개인 투자자분들만 사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룽투코리아 오늘 중국에서 게임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에 상승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중국 관련주도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중국 관련주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수급이 붙었을 때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보셔야지 장부를 보게 되면 와 정말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기업들이 꽤나 있거든요. 네, 착시 그런데 효과인가요? 주가가 실질적으로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몇 년 뒤에는 갑작스럽게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나 네.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체를 좀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중국 기업들 중에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모바일 게임이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실체는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제가 정말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도너리 스탁에서 이거는 도저히 못 참는다. 이런 차트의 흐름은 사야겠다라고 해서 포트에 이제 편입을 했는데 시초가 이하로 이제 공략을 하시라고 4월 5일 날 말씀드리고 다음 날 바로 이제 상한가로 직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일부 물량 정도는 조금 남겨도 보세요. 일단 중국 주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서 많이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주주가 지분을 팔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고 당시에 급등락을 하는. 타짜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고점에 딱 팔았더라고요. 네. 12,400원인가 이렇게 정리를 했던데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계속 받아서 내려왔는데 요걸 이제 제가 한 3일 전에 노란톡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5일선을 오늘 돌파를 했네요.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수익을 말하다라는 프로에서도 제가 이번에 단기적으로 공략하는데 5일선 돌파 매매에 대한 기법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것과 함께 보시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20일 이평선이 상승을 하는데 눌림을 받다가 5일선을 돌파하는 경우에는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온다. 그런데 기존의 그 앞에 상승 파동이 굉장히 강했던 종목들, 상한가를 가거나 시세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눌림 이후의 반등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성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합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뭐 오늘 어떤 분께서 뭐 이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수익을 냈습니다 하고 한 20% 정도 인증도 해주시고 하시던데 네. 굉장히 좀 뿌듯한 마음도 들었고요. 지금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 오늘 그 신작 이야기 나오면서 또 상승 흐름들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한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올라오면 또 대주주가 물량 또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요. 일단 지금 단기적인 흐름은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좀 급격하게 터진 부분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4월 6일 날 상한가 갔던 날 터졌던 거래량보다 오늘 더 많이 터졌거든요. 그리고 눌림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는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할 때 하락폭의 한 중심 정도 아니면 하락폭의 한 70% 정도까지는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현재 룽투코리아는 뭐 제 생각에 목표치 부근까지는 좀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보시면 오늘 시세를 주고 오후장에 좀 저점도 깨고 흔들면서 물량을 좀 모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일 시가를 상승시켜 준다라면 한 차례 더 시세를 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또 이제 P2E라는 이 그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위믹스라고 해서 위메이드에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룽투코리아가 제가 뭐 생각하는 그런 나쁜 쪽으로의 생각이 아니라 뭐 내일 또 급등이 나오고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게임 관련주들을 좀 견인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특히나
P2E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이 한 번 더 상승하는 흐름도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너무 믿지는 말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고 저항이 오면 매도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롱투코리아가 만약에 내일 게임주의 상승을 견인할 경우에는 다른 게임주도 좀 눈여겨봐도 되나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M게임이라든지 네. 지금 P2E 관련된 뭐 이슈가 나오는 뭐 그런 게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 이제 사용하고 있는 IP 중에서 열혈 강호 글로벌이라고 해서 이 열혈 강호의 IP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M게임 같은 경우도 똑같은 열혈 강호, 진열혈 강호라고 해서 같은 네. IP를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도 P2E 쪽으로 사업을 진출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함께 좀 보셔도 괜찮지 싶습니다. 네, 게임주들 사실 뭐 중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재무적인 부분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항상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이주연 파트너인데요. 자, 5일선 돌파 매매 기법. 이주연 파트너가 저희 서울경제TV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룽투코리아의 경우 그 부분에 부합을 했고, 뭐 비록 좋아하지는 않는 중국 기업이지만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주연 파트너와 함께 대응을 하시면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만 내가 주린이다. 나는 트레이딩에 그렇게까지 능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관련해서 내일 룽투코리아 시세가 한 차례 더 나올 경우에는 관련해서 다른 P2E 게임주들도 살펴보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7위 종목 룽투코리아까지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6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6위는 코스모 신소재가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흐름 보면요. 14.12% 상승이 나와서 58,20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장중 내내 강세였고 윗꼬리도 많이 안 달았어요. 수급을 보니까 기관이 3월 마지막 날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사는 중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1분기 양극재 매출이 전분기 대비 약 2배나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그다음에 코스모 화학, 이게 이제 저는 좀 기억이 많이 남는 종목인데요. 네. 이제 제가 서울경제TV에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뭐 이렇게 상담 방송 할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말 많은 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셨던 것 같고 그때 당시가 막 9월, 10월 달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2차 전지 섹터는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도 이미 이런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실질적인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였었고요. 네. 그리고 이 섹터 내에서의 거의 대장급으로 움직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8년도에는. 그래서 기다리시면 분명 저점 잡고 추세 상방으로 돌리면 시세가 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사실 이 정도까지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고요. 네. 정말 시세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번에 또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내고 있는 영업이익 한 28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요. 작년 같은 경우 아마 올해는 뭐 2배 이상 증가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고평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 성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고 2030년까지 뭐 미국에서는 전기차 시장을 갖다 50% 전체 신차 판매 비중의 50%를 갖다 전기차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2차 전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한 8% 정도의 신차 판매 점유율을 전기차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런 뭐 성장성 업어서 계속해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래량을 좀 살펴보면 앞쪽에 한 7월 달, 8월 달, 9월 달 이때 이제 좀 거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터졌는데 이후에 이제 추세를 다시 전환시키면서 오늘 거래량이 꽤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거래 대금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전에 뭐 7월달, 8월달 매수했던 뭐 주체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이 매도로 지금 뭐 물량을 다 팔았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뭐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목표치를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신고가로 계속 갱신을 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단 한 6만 원짜리가 장기적인 이 상승의 그 파동 고점들끼리 연결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런 저항 자리에 딱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일단 전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음봉으로 한 차례 쉬었다가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한다면 시세가 좀 폭발적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보시고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4월 들어서만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2차 전지들과 뭐 코스모 신소재만 혼자서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흐름을 함께 보시면서 좀 끌고 가시는 전략. 보유자분들은 이렇게 끌고 가시고 만약에 신규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자리에서 뭐 장기로 접근하시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정이 한 차례 음봉으로 만약 내일 떨어진다. 그것도 좀 강하게 떨어진다. 오늘 14% 올랐는데 네. 한 5% 이상의 음봉으로 조정이 나온다라면 종가쯤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다음날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2차 매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2번 정도 조정 나올 때 분할 매수한다라면 단기적인 시세도 아마 노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이주연 파트너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봐오신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조금은 주가가 고평가된 느낌은 있지만 그럼에도 성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거래량을 볼 때도 신고가 경신했음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혹시나 신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5% 이상 빠지는 흐름을 보여줄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5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위 나노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나노스 오늘 15.34% 상승 흐름 나왔고요. 4,475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상승폭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고가 대비 100원 정도 흘러내린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외인 기관 수급 다 들어왔고 쌍방울 그룹 계열사잖아요. 쌍용 자동차 인수 추진 중인 광림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세예요. 네, 그게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돈이 없는 기업들이 무리하게 이 자금을 끌어다가 M&A를 할 경우에는 항상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왔었거든요. 네. 승자의 저주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새우가 고래를 삼키게 될 경우에 성공하는 케이스보다는 실패했던 케이스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나노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좀 오늘 주가가 반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나노스가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사업도 했었고 지금 보시면 앞쪽에 이렇게 2021년도에 굉장히 좀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조합이 갖고 있던 뭐 지분을 인수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신사업으로 바이오 쪽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이제 불거지면서 저렇게 이제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경구용 치료제 이런 부분들 국내에서 다른 제약사들과 함께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주로 좀 움직였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올 들어서 출발했던 항상 이 세력주나 작정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폭발했던 그런 저점 구간까지 다시 이렇게 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휘기를 하고 다시 작업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쌍용차 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바닥권에서 좀 한동안 횡보를 하거나 짧은 상승 시세를 한번 주고 다시 또 긴 조정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쌍용차라는 그런 인수설 이런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to-5 기법이라고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보시면
급등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해서 눌림에 있다가 5일선을 돌파를 하게 되니까 다음 날 하루 쉬고 오늘 시세 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말하다라는 이 프로그램에 뭐 유튜브나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요, 지난 방송들 보실 수 있고, 또 서울경제TV를 이렇게 애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제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강한 종목들에 적용을 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매매 방법이고,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시세가 좀 크게 나온 것들만 보셔서 그렇긴 한데 5%에서 한 10% 정도는 충분히 챙길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도 뭐 수익을 말하다 잘 시청을 하신다라면 여러분들 주식 실력까지 이렇게 좀 늘려가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개인의 선택하고 있는데 수익을 말하다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어떡한가요? 이것도 이제 잘 들으셔야죠. 네. 대응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나노스에 대해서 뭐 대응 전략을 갖다가 얘기를 드리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서울경제TV를 오래 보셨고 제 방송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실적 관련주들을 막 그렇게 선호를 하진 않아요. 전체 제가 보는 종목들 비중 중에 한 20% 정도를 실적 관련주들로 이렇게 보고, 나머지는 이슈나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는 테마주들 위주로 이렇게 공략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시세가 강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상승이 오고 금리 인상이 나오고 이런 시점에서는 주가가 지금 또 많이 내려와 있는 시점이잖아요. 정말 싸고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으로 어떻게 한 방에 만회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가는 굉장히 계좌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런 좀 탄탄하고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가시는 전략을 좀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급등주를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법적인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또 예시들을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사실 파란불 안 보고 계속해서 빨간불만 쌓아 나가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수익을 말하다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 주셨는데, 저희 개인의 선택에서도 정말 많은 팁들 방출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저희 방송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률 쌓아 나갈 수 있는 종목들 얻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노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4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4위는 보성 파워텍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요, 17.19% 상승이 나왔고 7,5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고가 대비 500원 정도 반납하기는 했는데 장중 내내 강세였어요. 뭐 외인, 기관, 개인 투자자 수급은 다 빠졌는데 주가는 올랐더라고요. 자, 새 정부에서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일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원전 관련 테마로 올랐는데, 미국에서도 원전을 재가동한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좀 원전 관련주들 더 힘 받고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에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원전 관련주들 이제 추세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 기사들을 좀 클립을 해서 장마치고 나오는 기사들, 그러니까 새벽까지 나오는 기사들 중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사들, 그 다음에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사들을 클립을 했다가 아침에 이제 시황과 함께 이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랑 공유를 하는데, 원전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점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그런 재료들인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무래도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제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부분들은 뭐 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다만 주가가 너무 올라와서 부담스러운 부분 분명히 있는데, 이게 뭐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면 뭐 기존에 있던
원전 계속 뭐 사용을 하는 연장해서 사용하는 그런 뭐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또 폴란드에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원전 관련된 수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칠레 쪽에서도 원전 수주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원전을 확대해 간다라고 했을 때 국내 이 원전 팀이 좀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뭐 이슈가 계속해서 좀 살아 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다만 주가가 이제 급등락을 좀 반복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두시고요.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 보성 파워텍을 2,000원대 돌파 자리에서 도너 리포트 한참 진행을 할 때인데요. 그때 소개를 해드리고 많은 애청자분들이 김보성이 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의리. 네. 그래서 보성 파워텍 포트에 편입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의리하면서 보성 파워텍이 올라가면 의리 다들 이제 이 유튜브 채팅창에 막 의리 이렇게 막 치고 했었는데 네. 뭐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뭐 정말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실적이 뭐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 좀 안 나오는 기업들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은 기대감에 테마적인 이슈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같은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면 사실 종목 상담 시간에 보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테마의 끝자락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손절없이 계속 끌고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 상담 방송 할 때도 여러분들께 가급적이면 길게 볼 수 있는 거, 시간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져가 보세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런데 손절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토막 이상으로 굉장히 주가가 안 좋습니다. 물론 시장이 많이 빠진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가 뭐 지금 급등락하고 재료도 살아있고 수급도 좋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딱 그 매매 관점으로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놓고 몇 년 있으면 원전이 막 엄청나게 원전 관련주들 엄청 올라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디까지나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뭐 눌릴 때 저점 매수 분할로 잘 하셨다가 손절가 이탈하면 손절하는 거고 올라가주면 분할로 또 수익을 챙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성 파워텍이 이제 원전 관련주니까 원전 관련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더 드리면요. 보성 파워텍이 분명히 요번에 그 작년 이제 2021년도부터 초반부터 해서 이제 여름까지 원전주들이 상승을 했을 때는요. 이 대선 주자 윤석열 그 당선인의 공약이었죠. 네. 탈원전 하는 거 이제 다시 되돌리겠다. 그 기대감에 이제 움직였던 거고 이제 현실이 되어 가니까 또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 대선 이후에 원전주들이 상승을 할 때는 보성 파워텍이 대장으로서 움직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장으로서 이제 움직였는데 이걸 이제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 3월 25일 날에 이제 윗꼬리를 달고 이제 밀리고 나서 한신기계가 이제는 대장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저때 보성 파워텍은 밀렸는데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테마주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때는 이 대장급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강한 종목들을 딱 보시고요. 종목들이 그 추세적인 흐름을 이탈하지 않는 종목이 대장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그날에 다른 그 같은 테마의 종목들보다 시세를 가장 강하게 내는 종목이 대장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날 계속 유지를 해준다라면 대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는 보성 파워텍도 강했지만 한신기계가 뭐 한 달 전부터 대장으로 등극을 해서 대장 자리를 지금 놓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식을 하시고요. 테마주들을 공략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대장주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을 좀 내고 있고 우리가 이 원전 산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한정 KPS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만약 좀 길게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실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느 정도의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갖고 그런 종목들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급등락을 하고 있고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디까지나 트레이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 원전 대장주입니다. 보성 파워텍인데 지금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오기는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은 원전 관련주들 기대감으로 그리고 테마성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할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정책적인 테마로 봐도 계속 갈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 지금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사놓으면 잊고 있다가 2년 뒤, 3년 뒤에 봤을 때 급등이 나와 있겠지 하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손절하지 않고 익절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강조해드리지만 이주연 파트너와 함께 저희 개인의 선택 방송도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 팁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성 파워텍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자, 3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위는 NPC가 차지를 했습니다. 자, 오늘 흐름 25.13% 아주 강하게 나왔고요. 11,90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 오전에 이미 급등이 나와서 장 막판까지 이어졌습니다. 외인 기관 수급이 다 들어왔고 또 정부가 전기차용 2차 전지 폐배터리를 활용한 신사업 육성 목적의 관련 법제를 마련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좀 강하게 나온 것 같아요. 어제 사실 머니트렌드에서 폐배터리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바로 이렇게 시세가 나왔네요. 그렇죠. 이제 어제 머니 이슈에서 저희가 다뤘던 부분인데 좀 전에 얘기하셨던 이제 정부에서 그런 법안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뭐 시간 외부터 올라가지고 시가 상승 출발하고 이제 음봉으로 눌렸는데 차트가 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그게 바로 NPC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장으로서 항상 움직여 왔던 종목이고 뭐 대형 배터리 3사들이 이제 다 참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저는 NPC가 산타클로스 같은 그런 네.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앵커님이 여름에도 산타가 올 수 있냐라고 물어보셔서 봄에 왔네요. 뭐 에어컨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까지 급등을 할 줄 몰랐어요. 오늘은 뭐 어느 정도 조금 올라서 양봉으로 마감하는 그런 흐름으로 끝나겠거니 했는데 그냥 뭐 전고점을 넘겨버리는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지긴 했어요. 그러나 제 생각엔 뭐 눌림 이후에 뭐 눌릴 때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한 차례 정도의 또 파동은 더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또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NPC는 이제 이 플라스틱 사출해서 플라스틱 같은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해양 오염의 주범이 바로 어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부위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보면 스티로폼이 이렇게 뽕 떠 있습니다. 바다마다. 그래갖고 그 밑에 양식장을 하든지 뭐 아니면 이제 어망을 갖다가 넣던지 이런 식으로 쓰는 부분인데 요게 파도에 사가가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뭐 그물도 문제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위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요게 국토해양부에서 뭐 법안을 정비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친환경 부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책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NPC가 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이게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IMO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 세계로 또 이런 부분들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다. 그래서 NPC는 이 폐배터리 관련된 재료도 있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이런 신사업들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잘 챙겨 보신다면 충분히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상한가를 아쉽게 못 갔습니다. 상한가를 결국 못 가고 이제 좀 밀렸는데 보면 거래 대금이 이 고점권에서 좀 많이 터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횡보하면서 거래가 꽤나 이 고점권에서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게 내일 만약 조정을 조금 받는다, 음봉이 나온다 했을 때는 그 흐름을 좀 잘 지켜보시다가 저점 매수를 여러분들이 잘 해내신다라고 하면 네. 제 생각에는 뭐 월요일 날
또 한번 시세 분출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당장 공략하시기보다는 지금 한번 보시면 주가의 흐름이 지금까지는 급등 이후에 급등을 이어갔냐 하면 그러지 않고 좀 완만한 상승 보이다가 다시 한 차례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하면서 크게는 트렌드를 좀 이렇게 형성해가고 이게 확장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파형이 커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 차례 조정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보고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 생각될 때 그러니까 오늘 양봉 캔들의 한 중심 가격대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1차적인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희 이주연 파트너가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에서 폐배터리 관련주 그중에서도 MPC가 굉장히 좋다, 수익률을 많이 안겨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방송을 많이들 보셨는지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응답을 해줬습니다. 자, MPC는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들 그리고 신사업 부분들도 좋으니까 이런 점들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MPC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2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위는 한신기계가 차지를 했습니다. 역시 원전 관련주죠. 25.87%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서 12,6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최근에 외인 기관 수급도 잘 들어왔고 오늘은 역시 원전 대장주로 움직였잖아요. 네. 원전 대장주가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뭔가요? 이제 큰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는 단기 과열 이런 게 걸린다든지 네. 지정 예고 이런 게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경고가 붙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매수세가 좀 덜 붙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2등주나 3등주들이 1등주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왕왕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역시나 보성 파워텍과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18기 수명 연장 발표하면서 이제 올라줬고 사실 이 종목도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알려드렸던 그 기법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톡방에서도 체험방에서도 제가 이제 4월 18일 날 이 종목과 다른 종목 하나를 두고 그 종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네. 다른 종목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 종목이 이제 기법에 맞게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왔고요. 오늘도 상한가를 가면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마 칠 때까지 이 종목을 계속 보고 있었고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하죠. 상한가 물량을 먹을 때 함께 매수에 동참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상한가 들어갔다 풀렸다 들어갔다 풀렸다를 좀 계속 반복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장 마감할 때 상한가에 안착을 하지 못하고 이제 마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또 시간 내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좀 하락 출발을 하더라도 저는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오전에 한번 시세를 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혹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셨다가 살짝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고점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해놓고 주가가 확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거는 세력들이 아니면 매수세가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상한가를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도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 상한가 부근에서 많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버텨냈다라는 것은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놓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런 팁들이 정말 제 생각에는 중요한 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넘기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이런 부분들 해보신다라면 급등주들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팁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급등주를 매매하는데 좋은 팁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기법들입니다. 많이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이런 팁들 얻어 가셔서 투자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2위 종목 한신기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대장주가 바뀌는 이유 그리고 테마주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위 종목도 역시나 그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1위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는 한일사료가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안착했고요. 1,2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중에 역시나 강하게 가다가 막판에 상한가 안착해서 마감을 했고, 자, 어제는 거래가 정지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거래 재개 후에 또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자, 어떻게 보세요? 결국 무덤이 될 겁니다. 아, 네. 결국은 시장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10년 전, 15년 전과 다른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5% 상한가에서 이제 30% 바뀌고 한동안 이제 좀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그런 형태들이 좀 많이 달라졌었는데 지금 보면 강한 종목들, 점상을 간다든지 이런 상한가를 가는 패턴들이 예전에 15%대 점상을 가고 연상을 가던 그런 흐름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연상을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몸통이 점점 길어지는 경우에는 고점이 다가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가면서부터 몸통이 지금 점점 길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고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신규로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시고 역시나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한참 수익이신 분들께서는 언제 팔아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꿀팁 하나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한번 대응을 하신다라면 최고점의 매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깨에서 잘 팔았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점상이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 수익을 보고 있어도 그리고 따라가지 못하는 마음도 역시나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런 분들 모두 이주연 파트너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주연 파트너가 공개할 관심 종목이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급등주 얘기만 거의 한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좀 무거운 종목을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KCC라는 건자재 관련 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페인트부터 해가지고 이 샌드위치 패널부터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 관련해서. 네. KCC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일단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 관련된 이런 부분들 영향을 받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글라스 울이라고 해서 이 유리로부터 섬유를 뽑아서 만들어서 샌드위치 패널에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글라스 울 같은 경우 KCC하고 벽산하고 이 두 군데에서 이제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렇게 양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법안이 이제 하나가 통과가 됩니다. 하반기에 이 인증 제도를 정부에서 꼭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전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 물류센터에 불 한 번 나니까 불이 안 꺼지잖아요. 그런 문제가 결국은 이 샌드위치 패널 안에 스티로폼들이 불에 타면서 결국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단열재를 갖다가 글라스울로 사용을 하는 화재 강한 그런 재료들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법안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확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의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지금 봤을 때
급락이 나오는 시점에 대량의 매수세가 나왔고 단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는 40만 원 부근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적인 부분을 찾아가고 건설 섹터가 한 번 더 강한 상승을 보인다라면 KCC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되니까 이 부분을 꼭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주연 파트너가 오늘 가지고 와주신 관심주는 KCC였습니다. 자, KCC 관련해서 자세한 공략법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 차트 보는 법은 어려워도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되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개인의 선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